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죠. 서울 외곽 판자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틀 무렵 일어나 허리가 아파도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볼 테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세계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20년 넘게 모아온 책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책장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나무 상자들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들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어둑해지는 저녁, 손때 묻은 책들을 펼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어떤 지식도 저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끔 제 집을 찾아옵니다. 학교 숙제가 어렵다거나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요.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쳐주고 한자를 알려주고 간단한 수학 퍼즐도 함께 풀어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말없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 역시 말하지 않죠. 어느 날 동네 주민 김 씨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 브레인 챌린지 지원서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나가보세요. 항상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보면 엄청 똑똑하신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그런 곳에 나가봤자 나이든 노인을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김 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상금을 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책을 사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예선을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낸 차를 타고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 가슴이 조금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보는 그들의 시선은 의아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귓가에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예선을 통과한 거죠? 아마 감동 스토리용으로 섭외한 거 아닐까요? 저런 분이 와도 되나? 문제 이해나 할 수 있을지. 하지만 가장 상처받은 것은 제작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우리가 찾던 감성 포인트 나왔네. 얼굴만 잘 잡아줘요. 초반에 떨어질 거니까. PD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문제 어렵습니다. 출연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한 참가자가 비웃듯 말했죠. 조연출이 다가와 마이크를 꽂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핀으로 대충 꽂죠. 어차피 금방 나가실 테니까. 카메라 리허설 때는 일부러 중심에서 밀리는 위치에 저를 배치했어요. 한 참가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원래 예선 통과 못해요. 시스템이 구멍났나 보네. 모든 말과 행동이 제 가슴에 꽂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 정도 모욕은 견딜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책과 함께한 내 평생의 시간을. 방송이 시작되고 스튜디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8명의 참가자가 서 있었죠. 과학자, 교수, 퀴즈 프로그램 마니아, 그리고 저, 판자촌에서 온 노인. 사회자가 한 명씩 소개할 때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이어졌지만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저 호기심 어린 눈빛과 몇몇의 속삭임만 들렸습니다. 이번 도전자는 78살의 이만수님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폐지를 모으며 생활하신다고요.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배움이 좋아서요. 사회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불쌍한 노인의 감동 스토리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동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한 상식 문제들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제 손이 먼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1866년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무엇인가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성순보입니다. 방문국에서 발행했으며 10일마다 나온 관보 형태였죠.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추가 설명까지 완벽하시네요. 다음 문제, 또 다음 문제. 차례로 문제를 맞춰 나갔습니다. 문학, 역사, 과학, 수학 문제들이 이어졌지만 대부분 정확히 답했죠. 제가 답을 말할 때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들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기본 원리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분석, 미적 분학의 응용 문제.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틀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확했죠. 어르신, 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어요? 사회자가 잠시 방송을 멈추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책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손에 책을 들지 못했던 날이 없었죠. 중간 휴식 시간, 대기실에서 제작진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PD가 직접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이세요. 미리 알았더라면 죄송합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과를 바란 적은 없었으니까요. 단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휴식 후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참가자는 단 4명.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특히 젊은 대학 강사 윤지훈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 전 저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다음 문제입니다. 해겔의 변증법에서 지향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윤지훈이 자신있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에서 지향은 아우프 헤벤 A UFHEBEN의 번역어로 기존의 것을 부정하면서도 보존하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변증법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그려진 연도와 그 작품이 인상주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1872년 작품으로 르아브르 항구의 새벽 풍경을 담았습니다. 비평가 루이 르루아가 이 그림을 보고 인상주의라는 용어를 경멸적으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이 이름이 새로운 미술운동의 이름이 되었죠.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지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자를 만난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될수록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우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참가자가 탈락하고 저와 윤지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윤지훈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젊은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호기심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느냐지요. 그 순간 윤지훈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심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최종 라운드. 둘 중 한 명만이 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이 할아버지 클로즈업. 이건 사기야. 레전드야. 방송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제는 경외로 바뀌었죠. PD가 중계석에서 아나운서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청률 곡선이 수직 상승 중이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이만수야.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자, 이제 최종 라운드입니다. 두 분의 선전.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이만수님.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윤지훈과 저는 나란히 서서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처음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어요. 경쟁자에 대한 존중이 담긴 긴장감이었죠. 최종 라운드는 속도 퀴즈입니다. 3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윤지훈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그는 28개의 문제 중 25개를 맞췄어요.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었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은 분명 불리했어요. 첫 몇 문제에서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PD의 표정이 다시 씁쓸해졌어요. 결국 나이의 한계인가. 하지만 곧 리듬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즉시 답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역사, 문학, 수학, 과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답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차이점은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형상의 세계를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관찰과 실천적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스승과 제자였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이 달랐죠. 30초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7개 정답. 윤지훈의 기록을 2개 앞선 것이었어요.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훈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사회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만수님이 신기록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전이었죠. 단 한 문제로 우승자를 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윤지훈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도대체 공부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공부요. 굶지 않을 때마다요. 스튜디오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낀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마지막 문제를 읽었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현대 논리학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윤지훈이 먼저 버튼을 눌렀지만 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은 현대 논리학에서 모편자의 개념으로 이어져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버튼을 눌렀어요. 그건 인간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추론하려는 사고의 시작입니다. 2400년 전의 생각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은 현대 논리학에서 추상적 대상의 존재론에 근본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학에서 보편자의 개념으로 발전했고 이는 현대 기호 논리학의 토대가 되었죠. 정적 후에 터지는 폭발적인 기립박수. 사회자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정답입니다. 우승자는 이만수님. 카메라가 저를 비추었습니다. 짧은 생각의 순간이 지나갔어요. 평생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던 순간들, 가난했지만 책만은 놓지 않았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지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진정한 스승을 만났군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PD와 작가들, 심지어 처음에 저를 무시했던 스태프들까지 모두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그날 밤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쌓아온 지식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죠. 방송 직후 저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당황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폐지 줍는 천재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죠. PD 김도윤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분을 감성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만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5억 원. 제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상금을 받은 날 방송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님, 상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판자촌을 떠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실 수 있겠네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평생을 춥고 허름한 집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자 동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저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그 중에서도 지민이가 가장 반가워했습니다. 10살 지민이는 제가 가장 아끼는 제자 중 하나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지민이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이 상금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동네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요. 주민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도서관 건립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찾고 건축가를 만나고 어떤 책들을 구비할지 계획하는 일들로 바빠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이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훈도 제 결정을 듣고 연락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운 결정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서관의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경쟁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건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출판사들에서는 책 기증 의사를 밝혀왔고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 작은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때로는 외롭게 살아왔던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관심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제 지식은 단지 제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가 있었던 걸까? 평생을 통해 쌓아온 지식이 이제야 비로소 의미를 찾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공사가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김도윤 PD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후속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이만수의 지혜라는 교양 프로그램이었죠. 젊은 세대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만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평생 모아오신 지혜를 나눠주세요. 김도윤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방송의 수익금 일부를 도서관 운영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김도윤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제안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한 번씩 스튜디오에 나가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철학, 과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청년층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사회관계망에서는 제 말들이 명언으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낯설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윤지우는 프로그램의 단골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은 특히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경쟁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 때로는 동등한 지성인 사이의 교류로 발전했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윤지훈이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학문이 그저 성취와 인정을 위한 도구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나눌 때 빛나는 법이지. 한편 도서관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판자촌 한켠에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책장 배치에는 많은 신경을 썼어요. 아이들이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낮은 책장을 배치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지민이는 거의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 도서관이 완성되면 저도 매일 올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많이 읽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힘이 났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중간 위기도 찾아왔죠. 방송 활동이 바빠지면서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80에 가까운 나이, 평생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 녹화 중 갑자기 현기증이 찾아왔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는 저를 보며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윤 PD가 급히 달려와 휴식을 권했어요. 괜찮습니다. 잠시 쉬면 돼요. 진정한 후에 다시 녹화를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 모두가 제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했어요. 선생님의 나이에 이 정도 활동량은 부담스럽습니다. 좀 더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고민했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프로그램 진행, 두 가지 모두 중요했지만 건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결국 프로그램 촬영 주기를 조정하고 도서관 공사 현장 방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속도 퀴즈 코너에서 실수했던 일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국 나이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비판하기도 했어요. 김도윤 PD가 이만수님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고 변호했지만 저는 그런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손과 경쾌한 두뇌를 이길 순 없지.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쌓아준 지혜가 있지. 프로그램에서 담담히 말했어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나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감동했어요. 위기는 오히려 더 큰 지지를 불러왔습니다. 도서관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개관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어요. 평생을 통해 추구해온 지식과 배움의 가치가 마침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결실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도서관 개관을 2달 앞두고 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저는 도서관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도서관이 완성되기 전에 건강이 더 나빠진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급해졌어요. 더 서두르게 되었고 그만큼 몸에 무리가 갔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지민이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도서관에 걸어주세요. 그림 속에는 책을 읽는 아이들과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이었어요. 고맙다, 지민아. 도서관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줄게.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동안 죽음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했어요. 김도윤 PD에게 연락했습니다.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방송 녹화 전 김도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생각과 마지막 바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만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무대에는 단 2명의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앞선 라운드에서 몇 번 흔들리긴 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왔죠. 이번에는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상대 출연자, 젊은 박사 출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도대체 공부는 어디서 하신 겁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솟아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 책 한 권이 그토록 소중했던 시간들,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글자를 익히던 순간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부요. 굶지 않을 때마다요. 스튜디오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투쟁,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이 현대 논리학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모두가 정답을 망설이는 사이 조용히 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건 인간이 보지 못하는 진리를 추론하려는 사고의 시작입니다. 2400년 전의 생각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장내 정적 후 터지는 폭발적 기립박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터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지식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녹화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도윤 PD는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진짜 전설이 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마주한 윤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 스태프들의 존경이 담긴 인사, 그리고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시청자들의 편지들. 이런 것들이 평생 고독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가 있었구나. 다음 날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태였어요. 완성된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낡은 판자촌 한켠에 지어진 이 작은 도서관이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사 책임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서관 이름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만수 책방이라고 해요. 거창한 이름보다는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쇼 최종 우승자로서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어요. 관객석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저를 비추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감동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만수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승 상금,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노인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액의 상금, 대부분은 제가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쓰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책 한 권을 사기 어려웠던 날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젠 그 책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금으로 제가 살던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작진이 눈을 닫고 출연자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 진짜 영웅이야. 카메라는 천천히 제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말없이 웃고 있는 제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배움에 목마르던 한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무시하던 방송국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김도윤 PD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더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지훈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도서관 개관식만 남았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도서관이 완성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개관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아늑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책장을 비추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이가 달려와 물었어요. 할아버지, 도서관이 언제 열려요? 저 제일 먼저 올게요. 미소 지으며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지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책들, 그 속에서 발견한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세계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기쁨.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여한이 없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아직은 안 돼. 도서관 개관식까지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 제 평생을 함께한 책들과 곧 완성될 도서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될 아이들의 모습도. 괜찮아.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떠나도 책들은 남아있을 테니. 제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김도윤 PD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도서관 개관식이 내일입니다. 선생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없어도 진행해주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윤지훈도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서관 운영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선생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도서관이 문을 여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상태가 위험하긴 하지만 정원하신다면 잠시 휠체어로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이 동행해야 하고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버텨왔으니까요. 도서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리본 커팅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지민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민이의 도움으로 가위를 들어 리본을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만수 책방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공간,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자리, 그리고 빛이 가득한 창문들. 제가 평생 꿈꿔온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에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이거 읽으면 선생님처럼 똑똑해질 수 있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책방 열래요. 만수 책방처럼.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훈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이 도서관은 영원히 당신의 지혜를 전할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도서관에 혼자 남았어요. 책장 사이를 천천히 돌아보며 각 책들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같았어요. 창밖에서 해가 들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고 그 소리를 가슴에 담았어요. 비록 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책들과 이 공간이 오래도록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책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던 한 노인의 조용한 반란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지만 만수 책방은 계속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지민이처럼 또 다른 이만수가 태어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배움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나눌수록 강해진다. 도서관 입구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판자촌에서 온 한 노인이 남긴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유산.